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아크 용접을 할 때 작업에 따른 용접봉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얇은 소재를 용접하기 위해서 어떤 굵기의 용접봉이 더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다뤄지는 용접봉 종류는 일반인 분들과 잡철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6013 용접봉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용접봉이지만 모델명은 모두 다릅니다. CR13, KR3000, SM6013, S6013 이렇게 각각의 브랜드마다 모델명이 있는데 모두 같은 종류의 용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용접봉 굵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용접봉인데 1kg씩 소포장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일반인 분들이라고 해도 용접봉을 5kg씩 구매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몇 개 사용 안 하고 방치해서 녹슬고 습기 먹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0.5kg씩 소분을 해서 철공방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kg씩 소포장이 나오는 바람에 수고스럽게 소포장을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반가운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용접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이던 타이던 일반인들도 용접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런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업자들이야 5kg도 많은 게 아니죠. 이렇게 1kg짜리를 구매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비용으로 작업 차량이 한두 개씩 싣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접봉 굵기는 2.6파이, 3.2파이, 4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그런데 용접봉의 품질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제가 전문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하던 대로 오늘 아크 용접봉 굵기에 대한 콘텐츠를 이 용접봉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접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나 소포장 용접봉은 2파이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파이 제품은 기존 다른 브랜드 제품입니다. 네, 그동안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신 것이 얇은 각파이프를 용접하려면 이렇게 2파이 같이 가는 용접봉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O2 용접이라면 당연히 얇은 모재의 용접은 가는 용접봉을 사용하는 게 더 쉽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아크 용접은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4T 각파이프를 용접하는데 나는 2.6파이보다 3.2파이가 더 사용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아크 용접을 하려면 우선 사용하는 용접봉의 굵기에 따라서 전류값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굵으면 좀 높은 전류값이 필요하고 가늘면 당연히 전류값이 좀 낮아도 용접이 됩니다. 우선 모재가 얇은 각파이프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굵기의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접봉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2파이, 2.6파이, 3.2파이, 4파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2파이하고 4파이를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우선 2파이 용접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류값은 한 30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 2파이 용접봉을 사용할 때는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6파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홀드에 물리면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파이 용접봉은 용접봉이 가늘기 때문에 물려서 사용할 때 이 용접을 하려고 할 때 이 끝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2파이 용접봉을 사용할 때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30 전류값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30은 2파이도 힘들 것 같고요. 40 올렸습니다. 네, 2파이의 모재도 2T입니다. 40 전류값 정도가 되면 2파이 용접봉으로는 용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2.6파이로 올라가겠습니다. 2.6파이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6파이도 용접이 됩니다. 근데 좀 버겁죠? 그리고 3.2파이 올라갑니다. 네, 3.2파이는 40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50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50은 어느 정도 지금 최저 전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50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파이 갑니다. 네, 4파이는 뭐 50은 안 될 것 같고요. 60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힘들겠죠? 70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아크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힘듭니다. 예. 네, 이게 당연한 결과고요. 용접봉이 가늘면 전류값이 좀 낮아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근데 용접봉이 굵게 되면 이 굵은 용접봉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류값이 있기 때문에 낮은 전류값으로는 용접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뒤를 돌려봐도 네, 뭐 뒤에도 거의 비슷하죠. ET 모재인데 ET에 이 각 용접봉의 최저 전류로 최저 전류 정도로 용접을 한 것이라서 ET 모재의 위로 좀 쌓이기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얇은 소재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이 2파이 용접봉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1.4T 정도 되는 얇은 모재를 용접하기 위해서 당연히 2파이 용접봉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T 정도 되는 각파이프라도 2.6파이가 오히려 더 쉽게 용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용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용접봉이 가늘어졌다고 해서 얇은 소재의 용접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할 때 스타트가 더 쉽게 잘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크 용접은 스타트를 작업자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잘 터지는 그 전류값이 있어요. 그거보다 좀 낮아지면 아무리 2파이라고 해도 스타트가 그렇게 잘 터지고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스타트 문제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2파이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아무리 1.4T 각파이프라고 하더라도 운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비드 결과물이 폭이 아주 가늘어집니다. 그럼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2.6파이 같은 경우에는 운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용접을 진행을 하더라도 1.4T 각파이프 정도면 충분히 용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2파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운봉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약간 속도를 늦춰서 멈춰 있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가 그렇게 또 말같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파이 용접봉으로 아까 40으로 진행이
40은 너무 약할 것 같고 50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6파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올릴게요. 6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6파이 결과물과 비슷하게 내려면 2파이 용접봉으로는 그냥은 안 되고 운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전류값을 내리겠습니다. 비슷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반인 분들이 초보자가 용접을 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 용접봉을 사용하다 보면 용접봉이 너무 해프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용접봉을 너무 자주 갈아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얇은 1.4T 정도 되는 각파이프를 용접을 한다고 해도 점 용접이든 풀 용접이든 이 2.6파이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2파이는 좀 부담 가는 굵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방 해보진 않았는데 이 코리아나 용접봉이 상당히 스타트성도 상당히 좋고 아크 유지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두꺼운 소재에 2.6파이, 3.2파이, 4파이를 모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2.6파이는 좀 낮게 하겠습니다. 70 정도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9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접기는 TIG 용접기이기 때문에 핫스타트나 이런 기능은 없는 용접기고요. 그래도 스타트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2파이를 90에서 하겠습니다. 네, 3.2파이를 좀 더 올려볼게요. 110으로 가겠습니다. 네, 용접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110에서 4파이를 하겠습니다. (130) 가보겠습니다.
슬러그도 잘 제거가 되는 것 같고요.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코리아나 용접봉을 오늘 처음 사용해 봤는데 스패터도 많이 안 붙고 용접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러그도 좀 잘 떨어지는 것 같고, 스타트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아크 유지도 뭐 잘 됩니다. 계속 뭐 사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첫 느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작업에 따른 용접봉 굵기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는 영상 초기에 안내해드리지 않은 무료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코리아나 1kg 소포장 용접봉을 모두 30분께 무료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파이 1개와 3.2파이 1개 이렇게 2개 한 묶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송비도 착불 이런 거 아니고요. 배송비까지 철공방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동영상 아래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후에는 동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나눔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접수를 마감해서 당첨 확률을 아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용접봉을 받아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차후에 네이버 철공방 카페에 악평이든 혹평이든 피드백을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